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은 앞으로도 분야별 실무회담과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 27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실무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서도 이제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실무 접촉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의전, 또 경호, 보도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일 날 만났었죠. 만났는데 일단 우리 청와대 발표는 나중에 최종 결과가 합의된 다음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경호 문제는 이제 비공개 원칙이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분계선을 처음 넘어오는 거게 되겠죠. 비록 그 판문점의 그 한 걸음에 불과하겠지만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협의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통신 관련 회담은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특사단이 북에 갔을 때 합의됐다 한라인 설치 문제 이걸 과거에 통전부나 우리 국정원의 간접 대화 방식인데 이걸 직접 대화 방식으로 하겠냐. 물론 이 직접 대화 방식이라도 양측의 안보라인 배석자 없이 양 정상이 통화를 할 리는 만무라고 봅니다. 과거 미소가 냉전 기간 때도 사실 핫라인이 있었지만은 우리 뭐 안부 전화 묻듯이 그렇게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협의했을 것 같고 이런데 아직까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4월 18일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쯤에 어떤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남북 간의 한 라인은 어쨌든 정상회담 전에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27일에 열리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생방송으로 전해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지금 스튜디오에서 나누냐라고 하는데 북측에서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과거 1차, 2차 두 번째 정상회담 때 사실 시간차를 두고 그 화면을 전송해서 여기서 편집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 장비가 훨씬 뛰어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느냐, 도보로 오느냐, 차량으로 오느냐 이런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악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생방송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자기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다. 그리고 이미 국제무대에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 그 방중 이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미지 정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사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 아무래도 어느 정상회담고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닌가.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우리 모든 안방의 TV를 통해서 전해지듯이 북측 전역에도 전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의론이 더 많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 한국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는데 북한이 실황 중계를 안 했죠. 우리는 물론 시차를 가지고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실황 모습을 안 했고 그리고 지난 4일 밤에 조선중앙TV가 한 뉴스 보도 형식으로 한 3분 20초가량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 영상을 직접 보면은 우리 가수가 누군지 어떤 노래인지 전혀 선곡이 안 되는 그래서 아마 북측 인사들, 북측 주민들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남측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했다. 이런 어떤 개괄적인 사실인데 누가 어떤 노래를 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에서 저도 이제 일부 봤습니다만 우리는 이 가수들이 중간에 따라하자라고 하면 같이 합창 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북측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녹화 중계하거나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과거에 실제 신년사 같은 게 우리는 새해 기자회견 그냥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으로 직접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과거에도 신년사 발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신년사 발표를 했는데 녹화 중계하지 절대 생중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월 초에 1일과 3일 두 차례 이제 우리 그 예술인들이 올라가서 가수들이 올라가서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공연은 이제 우리 단독 공연이었고 두 번째는 남북 합동 공연이었는데 이게 뉴스로 보도가 됐으면은 그러면 이 실황을 중계 방송은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는데 북한도 역시 실황 중계할 방송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아이돌스타 레드벨벳 관련해서는 통편집을 했죠. 북한이 그 실제 3분 30초에서 그 평양의 고기 그 유경체육관의 그 동평양 대극장에 참석했던 그 북측 관계자들 유에는 아무래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참석했던 인사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말하면은 이른바 지배연합 세력. 왜냐하면 북한의 유일정통 체계상 같이 한꺼번에 운명을 같이 하면은 자기들의 권익이 훼손되거나 자기들의 미래를 담보받지 못한 이런 세력인데 한 100만 명쯤 된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때 4대 문안을 아무나 들다들 수 없듯이 평양이란 게 그 확장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평양에서 외부에 가고 외부 지방에 사는 사람이 평양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힘을며 북한군조차도 평양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야전에 근무하는데 이 개념이 없습니다. 야전에 근무해서 우수해서 평양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한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교류 자체가 없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우리 예술단에 참석했던 북측 관계자들이 이른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날라리풍을 차단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자본주의 날라리풍의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이 부분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는 것은 자기들이 차단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이제 실황 중계를 우리는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MDL을 넘어오는 것은 실황 중계를 하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만 보면 돼. 근데 엊그저께 그 실무회담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북측 관계자로 참석을 했죠. 마원춘이라는 인물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 62인데 이 인물이 북한 최고의 건축가, 북한의 큰 그 건축물은 다 했는데 왜 그럼 이 판문점 실무 협상에 나타나겠느냐라고 관점을 봤을 때 우리 판문각 일대가 거기에 자갈이 있습니다. 자갈이 있는데 일각의 추론입니다만 거기를 이런 게 아치형의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공동경비회니까 그 중간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어떤 이미지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판문각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그걸 걸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구조 변경을 한다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참가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당연히 생중계로 하는데 북한은 편집을 해서 관계자들은 보겠죠. 근데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똑같이 리얼타임으로 시청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과 또 별도로 5월 중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CNN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북미가 지금 물밑 접촉, 비밀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뭐 몇 차례 만났고 제3국에서도 만났다. 몇 차례 만났다라는 거는 이른바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3국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뭐 기존에 뭐 유럽 국가들 영세중 있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그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중재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장소까지 이제 보도가 됐다라는 거죠. 북한은 평양을 선호하고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가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북일 교섭 때 비밀스러운 장소로 굉장히 비밀 접촉하는데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어요. 어떤 그 사실 몽골 자체가 러시아나 그 저기 중국하고 가깝지만 북한하고도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미국하고도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나간다라고 하면 이른바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행거리가 3,000km 미만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울란바토르는 충분한 거리가 되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은 평양을 선호할 수 있다 할 거라. 근데 과거의 잣대로 보면 전직 카터 전 대통령이나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으로 와서 전통적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위대한 지도자한테 이른바 보이지 않게 좀 하대 형식으로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현직 대통령은 성격이 다르죠. 미국의 경호가 어느 정도입니까?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는 나라인데 평양에서 한다라고 하면 평양에 몇 개 호텔을 아마 미국이 다 전세를 낼 겁니다. 그리고 차량도 가지고 오고요. 이른바 경호견도 갖고 오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인데 북한이 보도를 보고 과연 평양을 북한이 순수하게 접수할까 받아들일까라는 건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이 듭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평양이나 몽골의 울란바토르 또 이제 판문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선호하는 부분이죠. 사실 굉장히 이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 지리감 익숙해하고 북한의 호위사령부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그룹에서는 동선이라든가 호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용이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과거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에 방문했을 때 가보고 싶었는데 기상악화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문점의 양측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비공개로 어쨌든 북미 간의 접촉이 있는데요. 이제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실은 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대감이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양측의 정부 대변인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우영 특사가 미국에 가서 설명을 했고 거기서 바이메이라는 표현이라는 썼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월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5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 사실 준비 회담을 한다라든가 실무 접촉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죠. 외신들도 있었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 마당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밑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CNN 보도를 보면 눈여겨볼 거는 6월 초라는 표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기된다라면 5월 12일이 이란 재협상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서 결과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에 여파를 미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왔겠지 않았느냐. 단 전제 조건은 이 CNN 보도가 팩트에 근거한 사실이다라는 전자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미북 간의 북미 간의 정상회담 접촉이 이제 어떤 비핵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 가서도 많지 않은데 비핵화 얘기를 했죠. 물론 한반도라는 용어는 살짝 뺐지만은 비핵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충만하구나 해서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확인하려 들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은 이제 차기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CIA 수장을 했던 폼페이오가 아무래도 실제 합의가 된다라면 나설 개연성이 크고요.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정찰총국장이 나설 개연성이 크는데 사실 정찰총국장이 누구냐에 따라는 건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달 5월에 국정원 국회에 김정각이라는 인물이 운구차 행렬 중 6인방 중에 한 명인데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보도로는 다른 인물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미 국무라인하고 이 정찰총국 라인이 접촉을 해서 성안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움직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주환 통일외교 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